이란은 방금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에피퓰이 작전 방어에 실패한 뒤 이제 카타르와 쿠웨이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군사 목표 대신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 중 하나인 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으며 미국이 원할 때마다 이란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잔혹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카타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월 18일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출국이자 아시아의 주요 공급국인 그 나라를 향해 탄도미사일 몇 발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사후 발표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오늘 카타르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한 발은 라스라판 산업도시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란은 라스라판을 이전에도 노렸습니다. 3월 3일 샤이드 드론으로 해당 플랜트를 경고 타격한 적이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카타르는 세계 LNG 공급량 5분의 1을 차지하는 해당 플랜트의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월 18일 의 공격은 달랐습니다. 라스라판을 운영하는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최근 공격으로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스라판의 완전 가동 복구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 다음 날 아침 유럽 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계약이 28.06% 상승했습니다. 이미 장이 열리자마자 35% 급등한 후 70유로, 즉 81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게 이란 계획 일부입니다. 이란은 가스와 석유 가격을 올려 미국을 압박하려 합니다. 미국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잔혹한 보복을 통해 이란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빨리 이란 정권의 경제를 파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곧 그 보복을 다룰 테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란에 관해서는 라스라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LNG 공장에 대한 공격에 이어 이란은 쿠웨이트 최대의 정유소인 미나 아라흐마디에 이틀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드론이 정유소 곳곳의 여러 시설에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하루 73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해 휘발유와 디젤 같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원유 한 배럴 가격이 100달러 내외로 오르내리거나 그 이상입니다. 즉, 이란은 하루 약 7,300만 달러 상당 원유 처리 시설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란은 실패했습니다. 일부 정제 유닛 가동 중단에는 성공했지만 전체 정유소는 완전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또한 인명 피해를 입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쿠웨이트가 민간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공격받은 정유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란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민간 기업을 기꺼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군사 인프라를 방어하지 못하는 이란은 대신 중동의 깡패라는 평판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이유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왜 중요한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 소유의 가스전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 역시 이란이 중동의 가스전에 선제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3월 17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아부다비 남서쪽 약 111마일 떨어진 샤가스전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 시설은 아랍에미리트 연간 가스의 약 20%와 전 세계의 과립항의 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대응해 이란과 카타르가 공동 사용하는 사우스파즈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그 가스전은 이란 국내 에너지의 최대 공급원입니다. 카타르는 사우스파즈 이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 마제드 알 안사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는 것은 세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사우스파즈 공격 대응은 안사리의 말이 맞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이란이 군침을 흘릴 만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에피큐리 작전에 압도적 힘에 맞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중동의 석유와 가스 시설을 공격할 구실이 생기면 즉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란이 가스 전쟁을 일으키려 하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 공격 이후 가스 가격 급등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라스라판 공격이 세계적 가스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다만 부족 사태의 지속 기간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MST 파이낸셜 에너지 분석가 솔 코바니츠는 전쟁이 끝나도 공급 영향은 복구 작업 동안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ABC 뉴스는 중동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호주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또 다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라스라판에서의 피해 규모를 확신할 수 없지만 이곳은 복잡하고 프로판으로 냉각되는 설비로 순차적 셧다운이 아니라 긴급히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피해가 큽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설비들이 이란 미사일에 직접 공격받지 않았어도 걸프 주요 석유, 가스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중동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계속 허용된다면 생산 감소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이 추진하는 가스, 석유 전쟁입니다. 이 순간이 에피퓨리 작전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주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몇 차례의 고립된 공격을 제외하고는 이란 영토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작전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란의 에너지 공급망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카그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섬의 군사 인프라만 파괴하고 이란 경제 전체의 핵심적인 석유 시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우스파즈 가스정 공격은 이란 에너지 안정성에 직접 위협이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이미 이란이 또 다른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보낸 이후이긴 했지만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LNG 시설 중 하나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에너지 생산은 단순히 돈이나 일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에너지는 모든 것입니다. 에너지는 걸프 국가들 간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에너지부의 분배가 걸프 국가 정권의 권력 유지를 돕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이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는 걸프 국가들이 서로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맺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우리는 카타르가 여러 차례 자신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가교로 활용할 수 있었던 사우스파즈 가스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 걸프 지역 외교의 기반이 위태로워집니다. 즉, 이란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해외에서 더 혼란을 일으킬수록 미국의 에피퓨리 작전 중단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 가스값을 보세요. 이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이 모든 것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국가들 내에서도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모든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란 영토에서 만든 미사일과 드론이 석유, 가스 시설을 공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셧다운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을 촉발시켜 미국을 압박하여 에픽 퓨리 작전을 끝내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예상보다 더 큰 긴장 고조로 보복성 에너지 전쟁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신속하고 잔인하며 치밀하게 이루어진 이번 복수는 이란 정권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카드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믿는 에이스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복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국의 이란 공격 대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A-10 전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고속정을 상대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이는 미국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의 말에 따른 것으로 그는 3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 주변에 배치한 A-10 썬더볼트2 공격기가 현재 출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 공격정을 추적하고 격파하고 있다고 케인 장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란이 에피퓨리 작전 개시 이후 대부분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미국의 최신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응이 이란의 걸프 지역 석유와 가스 공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기 위한 주요 압박 지점이 되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와 카타르를 비롯한 주요 LNG 수출 물량이 매년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100척이 넘는 선박, 이 귀중한 화물을 싣고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제는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더라도 띄엄띄엄 드물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날에는 선박 수가 크게 줄어 해협이 거의 비어 보입니다.
이는 이란이 상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좁은 해협에 고속정을 배치해서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들에게 항상 위협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걸프만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테러리즘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략은 해상에 배치하는 고속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보트는 영국에서 제작됐으나 구매자를 숨기기 위한 국제 거래를 거쳐 이란에 들어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보트들은 시속 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항해해 해협을 지나가는 느린 유조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쾌속정들은 목표에 도착하면 드론, 미사일, 총격 등 모든 수단으로 유조선을 되돌리거나 바다에서 불태웁니다. 퇴역한 영국 해군 중장 던컨 포츠는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것이 항상 이란의 해군 전략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란은 1980년대 제1차 유조선 전쟁 당시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즉, 만약 전통적인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 해군과 맞서게 될 경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해 값싸고 작은 연안 선박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포츠는 그들이 해군 시설 없이도 나타나 공격 후 다시 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보트들은 미국 군함이 반응하기엔 너무 빠르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 해군 전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10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공군의 약 160대의 A-1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격기는 1970년대 소련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이후로 미국이 보유한 가장 다재다능한 기종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미사일과 폭탄은 고속정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하늘에서 고속정이 물 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각 A-10에 내장된 30mm GAU-A 어벤저 7연장 자동포 덕분에 이 항공기는 승조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고속정을 급강하해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A-10을 투입해 이란의 해협 통제를 막고 이란이 걸프 지역과 세계에 행사할 지렛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략을 망치는 건 A-10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5003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미사일 및 고속정 발사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들은 GBU-71호, F-15E 전투기가 해안 곳곳에 있는 이란의 강화된 대한 미사일 시설에 투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력한 폭탄은 2021년 처음 등장했으며 미국이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실험했다는 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폭탄들은 지금 이란에서 볼 수 있듯이 F-15E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1B 랜서 폭격기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P-1B 랜서 폭격기는 이미 이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의 에어페어포드 기지를 작전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의 조합으로 유도되는 이 벙커버스터 폭탄들은 KMU-570이 JDAM 키트에 장착되어 미국이 원거리에서 발사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폭탄들이 목표물을 향해 낙하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그 설계가 결합되어 콘크리트와 토양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GBU-72는 관통 후 폭발해 경로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란의 지렛대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벙커버스터로 미사일 발사기지를 특별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들은 이란이 카타르, 쿠웨이트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잔인한 복수입니다. A-10으로 고속정을 격파할 수도 있지만 GBU-71을 이란 해안 미사일 기지에 발사하는 것은 이란의 가스 석유 인프라 공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한 번 공격했을지 몰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에겐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나쁜 소식입니다. 곧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미국은 카타르와 쿠웨이트에 대한 복수가 이란 정권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중구 사령부를 이끄는 브래드 쿠퍼 제독은 벙커버스터 배치 이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서 자유로운 상업 흐름을 위협해온 이란의 수십 년 된 위협을 해체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위협에 있어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3월 22일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향후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국내 발전소를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카타르와 쿠웨이트에서 이란의 행동에 보복해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면 만약 이란 정권이 3월 24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란 내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강하게 타격할 계획입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A-10 전투기가 해협을 순찰하고 벙커버스터 폭탄이 이란 미사일 기지에 투하되며 ABC 뉴스에 따르면 이란 기뢰 부설함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케인에 따르면 3월 19일 기준으로 그런 종류의 선박 44척 이 전력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대로 삼아 걸프 지역 내 공격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또 다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는 이란 내 지휘 및 통제 구조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물이 더 많이 파괴될수록 이란이 라스라판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타격을 앞으로 조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르그 섬입니다. 미국이 카르그 섬의 석유 인프라 파괴를 미뤘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공격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이란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카르그 섬은 군사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사실상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석유 터미널이라고 인디펜던트지는 보도했습니다. 면적이 겨우 7.7제곱마일에 불과한 이 섬은 미국의 공습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섬의 석유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섬의 석유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카르그 섬을 다시 공격하는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섬 점령을 위한 병력 파견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미국이 이란 경제의 핵심을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이 점령 계획이 이미 행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경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석유 가스 가격을 흔들면 미국은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은 관망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란은 다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들어오는 현금이 거의 차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싸우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이 카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왜 미국이 지금 2,000명 넘는 해병대를 이란에 파견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이 부대가 이란에 도착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에피퓨리 작전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